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요즘 내내치킨, 봉구스 밥버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한때 전국 1100개 매장을 넘긴 내내치킨, 밥버거 신화로 불리던 봉구스 밥버거.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매장 수가 급감하고 매출도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1995년 축산학도 출신의 현철호 대표는 믿을 수 있는 닭고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닭고기 가공 유통업체인 해인식품을 창업하며 외식산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999년 경기도 의정부에 1호점을 열며 내내치킨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데요. 출발은 조용했지만 100% 국내산 닭고기와 베터딥 공법, 파채와 간장을 곁들인 파닭, 스노잉 치킨 등 차별화된 메뉴, 그리고 피자박스를 닮은 독특한 포장 방식 등 다양한 시도가 입소문을 타며 점차 인기를 끌었죠. 2004년을 기점으로 가맹점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 그로부터 7년 뒤인 2011년 전국 가맹점 수는 무려 1000곳을 돌파하며 내내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성장은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내내치킨 경기 서부지사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합성 이미지가 게재되면서 일명 일배 마케팅 논란이 터졌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매운동으로 맞섰죠. 결국 본사와 해당 지역 대리점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는 흠집이 남았습니다. 법적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내내치킨은 자사의 스노윙 치킨을 BHC의 뿌링클이 모방했다는 BHC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또 한 번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위생 논란도 발생하였는데요. 일부 가맹점에서 바퀴벌레와 파리가 번식할 정도의 비위생적 환경이 알려지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본사는 해당 점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비자와 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 갔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겹치며 브랜드의 성장세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내치킨은 업계 모두를 놀라게 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요. 바로 봉구스 밥버거 인수.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왜 하필 그 브랜드를 이라는 의문이 쏟아졌죠. 한때는 청년 창업 성공 신화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봉구스 밥버거. 그 시작은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운영하던 작은 주먹밥 노점이었습니다. 햄버거처럼 한 손에 쥐고 먹는 간편한 밥버거는 학생들과 직장인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4년 만에 가맹점 1000개를 돌파하며 중국, 대만, 몽골까지 해외 진출도 이뤄냈습니다. 그야말로 청년 창업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창업자 오세린 대표의 약물 투약 사건이 드러나며 브랜드는 순식간에 마약 밥버거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소비자 신뢰는 무너졌고 청년 창업 아이콘에서 불신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문제적 브랜드를 이미 논란과 이슈로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는 내내치킨이 직접 인수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상식 밖의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내내치킨은 브랜드 이미지와 실적이 흔들리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치킨과 간편식을 결합한 복합 매장 전략인데요. 기존 치킨 매장에 봉구스 밥버거 메뉴를 함께 운영하거나 치킨 매장에 피자를 같이 판매하는 등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객단가까지 높이겠다는 계산이었죠. 전략 자체는 신선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내내치킨이 인수한 2018년 봉구스 밥버거의 가맹점 수는 644개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년 감소해 2020년엔 약 547개, 2022년에는 501개 수준까지 떨어졌고 2024년 490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매출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 매장당 월 평균 매출이 약 904만 원에 달했지만 2020년엔 752만 원, 2021년엔 65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익은 줄고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오르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더욱 심각한 건 폐점률인데요. 2021년 기준 봉구스의 연간 폐점률은 10.5%로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인 3에서 5%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치죠. 그렇다고 인수 주체인 내내치킨의 상황이 나았던 것도 아닙니다. 2019년 1114개 유지하던 내내치킨의 가맹점 수는
2023년 951개로 줄었고 브랜드 성장의 정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실적 역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 네네치킨의 매출은 521억 원, 영업이익은 127억 원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매출이 516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치킨과 사이드 메뉴 가격을 평균 10% 인상했지만 이 역시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며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치킨은 봉구스 밥버거 인수를 통해 치킨과 밥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 매장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전략은 생각처럼 효과적이지 않았죠. 2019년 기준 복합 매장 수는 40개로 늘었지만 기존 단독 치킨 매장이 평균 10평 내외였던 반면 복합 매장은 20평 이상으로 더 넓었고 실제로 2018년 1028만 원이었던 봉구스 밥버거 평당 매출은 2019년엔 320만 원으로 크게 하락했죠. 점포당 전체 매출은 약간 늘었지만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됐다라고 보도됐는데요.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주들은 인수 과정에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기존에 남아있던 채무 문제와 이미지 하락까지 겹치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네네치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죠. 네네치킨은 현재 싱가포르, 호주, 일본, 캐나다 등 9개국에 약 135개 이상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며 현지 맞춤형 메뉴 전략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각국의 식문화에 맞게 유연하게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재석을 기용한 브랜드 마케팅은 지금까지도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죠. 100% 국내산 닭, 순식물성, 튀김류 사용 등 품질 중심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과 성장 전략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과연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였던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됐을까? 맘스터치는 업종상으로 보면 패스트푸드지만 주요 메뉴가 치킨이라는 점에서 교촌치킨이나 네네치킨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브랜드를 같은 치킨 업종으로 묶어서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5년 사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그 엇갈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촌치킨은 배달 전용 플랫폼 연동 강화, 자체 물류 시스템 고도화 등 내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보수적인 성장 전략을 선택했죠. 그 결과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면서도 미국, 중국, 대만, 동남아 등 7개국에 72개 해외 매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확장에서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맘스터치는 빅사이 순살 시리즈 등 신제품 흥행, 피자 등 신사업 카테고리 확장, 가맹점, 리뉴얼 리로케이션, 쇼빈숍 확대 이 모든 것이 성공적인 확장으로 이어졌는데요. 두꺼운 패티 플러스 합리적 가격이라는 가성비 중심의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중고생부터 직장인까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했고 점주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면서 브랜드와 가맹점 간의 신뢰도 역시 높였습니다. 2019년 교촌치킨은 국내에 115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5년 뒤인 2023년에는 1377개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확장을 이어갔죠. 맘스터치는 2019년 기준 124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에는 1409개를 돌파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네네치킨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9년 1114개였던 매장 수가 2023년엔 951개로 줄어들며 5년 사이 무려 163개 매장이 사라졌죠. 가맹점 수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곧 브랜드의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2023년 가맹점당 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교촌치킨, 맘스터치, 네네치킨 간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위인 교촌치킨은 20평 기준으로 연매출 6억 9,430만 원, 맘스터치는 5억 91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반해 네네치킨은 10평을 기준으로 1억 9,755만 원으로 집계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번호의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매장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교촌치킨과 네네치킨의 가맹점당 매출은 3.5배 이상, 맘스터치와도 2.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죠. 이 수치는 단순한 매출 차이를 넘어 브랜드 경쟁력, 운영 효율성, 소비자 선호도 등 모든 면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브랜드의 매출액 5년간 증가 추이인데요.
2019년 대한민국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의 1위는 교촌치킨이었습니다. 당시 매출은 3,692억 원, 반면 내내치킨은 521억 원을 기록하였죠. 이 둘의 매출 차이는 약 7배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3년 판도는 더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1위 자리를 차지한 브랜드는 BHC, 매출은 무려 5,356억 원, 반면 내내치킨의 매출은 516억 원으로 거의 제자리입니다. 매출 격차는 이제 10배 이상. 같은 업종 브랜드이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리그에 속한 셈이죠. 3위, 4위와의 격차도 큽니다. 3위인 교촌치킨은 4,259억 원, 4위인 맘스터치는 3,644억 원과 비교해도 내내치킨과는 각각 8배,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상위권은 더 올라가고 하위권은 제자리, 이른바 브랜드 내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브랜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치킨 브랜드 전쟁,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